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천안에서는 유흥시설 450여 곳이 자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들어 충남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세계 최대 화학회사 등 5개 기업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각종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앞으로 5년간 매출이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의 학생 전용 온라인 소통 공간인 들락날락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희망 프로젝트를 올려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활동비가 지원돼 학생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에서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명이 나왔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20명에서 30명대를 보이던 충남은 일주일 만에 다시 5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천안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과 태안이 각각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서산과 당진 등 충남 1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천안에서는 유흥시설 450여 곳이 오는 18일까지 자진 휴업에 들어갑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 등 2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들어 충남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속적인 음주 단속에도 불구하고 7월에만 134건의 음주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음주운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지와 도시지역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타지역 술자리 원정에 대비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세계 최대 화학회사 등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5개국의 5개 기업과 1억 달러 규모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개 기업 가운데 로맨드아스 전자재료 코리아는 3천만 달러를 들여 천안에 반도체용 첨단 소재를 연구하는 시설을 건립합니다. 로타렉스 코리아는 900만 달러를 들여 아산에 반도체 가스용 부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매출 2조 원과 242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비용 문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는 충남의 학생 전용 온라인 소통 공간이 인기입니다. 친구들에게 추천을 받으면 생각만 했던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한범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등학교 강당이 패션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개성을 뽐내며 무대 위를 당당히 걸어갑니다. 흥겨운 공연까지 더해지자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친구들을 위해 몇몇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행사입니다. 작년에 저희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발표가 되면서 그 후로 이제 교복에 대한 자율화가 좀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이제 학생들만의 개성을 좀 더 뽐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싶기도 하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접속한 사이트는 들락날락. 충남교육청이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학생 전용 온라인 소통 공간입니다. 이곳에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올려 다른 학생들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가 주어집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펀딩이라고 하죠. 그거 포인트 모금에 성공을 해서 이제 100만 원을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서 이렇게 패션쇼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총 50개 학교에 5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 비용에 대한 고민 없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당진 지역 초등학생들이 촬영 물품을 지원받아 환경을 주제로 한 영상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 밖에 자유로운 토론과 설문도 가능해 과제나 대외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자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삶과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 학생들의 교실 밖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당분간 이와 같은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더 걱정인 건 한여름 무더위까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오는 20일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32도 안팎의 폭염이 몰려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나 방역이 위중한 상황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무더위 속 마스크 다들 많이 힘들어했었죠. 여름철 내내 폭염 사각지대에서 매일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마스크 쓰고 더운데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음달 밑에서 좀 쉬어가지고 하고 그래요. 내가 불편해서 안 써, 내가 불편해서 못 써.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날보다는 더운 날이 일하기도 능률도 안 나오고 더 힘들지. 네, 올해 여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층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신고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 수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층보다 60대에서 80대까지의 고령층에서 월등하게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폭염 사각지대를 되도록 빨리 또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게 이 폭염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는 유일한 대책일 텐데요. 안 그래도 힘겨운 시기 우리 이웃을 위해 과연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대로라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었던 무더위 쉼터도 올해에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매년 여름 지역에서 갈 곳 없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폭염 상황 점검을 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취약계층들은 더 민감할 수 있어서 폭염에 생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들 이런 거 뭐 지원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백신 접종도 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에 여름 불볕더위까지 추운 겨울만큼이나 혹독해질 취약계층의 힘겨운 여름나기에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독서교실은 교육청 소속 15개 공공도서관과 4개 평생교육원 도서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네,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혁신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과장님,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여러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우리 충남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7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교육청 소속 15개 공공도서관과 4개 평생교육도서관에서 제103회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하는데요. 독서교실은 도민과 학생들의 독서문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작가 특강,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독서교실, 녹색에너지 환경교실, 그림책 놀이터와 인공지능 교육, 4차 산업혁명 탐험대 등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100여 종의 다양한 여름맞이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운영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충남교육청 통합도서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공공도서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서교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비대면과 대면 혼합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대면 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참여 인원을 조정하는 등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 독서 문화가 위축되거나
독서 기회를 놓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많은 도민들이 공공도서관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청 전자도서관은 15만여 종의 전자책, 오디오북,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학생, 학부모님, 도민들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병도 교육혁신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5월에 시작해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8,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해산물을 덜 익혀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됩니다. 홍성군은 비브리오 폐혈증은 치사율이 높아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발열과 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군이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 안전해유를 구축했습니다. 안전해유는 실시간 기상 상황과 사건, 사고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분석하여 위험을 예측합니다. 또 기존 예경보 시설과 사물 인터넷을 접목해 국민들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고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양군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섭니다. 군은 오는 21일부터 8월 말까지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폐수와 대기오염 물질 등 배출하는 사업장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사전교육 이수 여부와 관리일지 작성 등입니다. 청양군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충청권에서 펜션 이름을 걸고 운영 중인 시설 가운데 숙박업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등록돼 있는 불법 펜션들이 포착돼 여름휴가철 시민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행법상 숙박업이 아닌 일반 주택 등으로 등록돼 있는 펜션은 소방시설법 적용 대상이 아닌 까닭에 자칫 화재라도 날 경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14일 취재진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펜션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1개 펜션 중 숙박업으로 등록된 곳은 단 5개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방식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되는 지역 펜션 중 무작위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화재 사고가 있었던 충남 보령과 태안 펜션을 살펴봤을 때 14개 펜션 중 9개 펜션이 주택 등으로 등록돼 불법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새 대전과 충남에서 일어난 숙박시설 화재는 대전 2018년 14건, 2019년 8건, 2020년 7건, 충남 2018년 23건, 2019년 15건, 2020년 19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법을 비롯해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이 적용되는 숙박업 등록시설과 달리 불법 펜션은 소방점검과 소화경보 설비 설치 의무 등의 화재 예방책을 비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보령지부 관계자는 숙박시설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 넘는 규모가 필요하다며 큰 리조트와 호텔은 소방 가상훈련 등을 진행하지만 숙박시설보다는 농어촌 민박이 대부분인 소규모 펜션은 화재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미신고 불법 펜션을 관리감독할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펜션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여름이긴 하지만 더워도 너무 덥네요. 낮에는 찜통더위,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입니다. 네,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 극복 방안 알려드릴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초저녁에 격렬하지 않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원한 맥주 한잔하고 자는 건 어떤가요? 네, 물론 술을 마실 땐 시원할지 몰라도 체온을 높일 수가 있어서 몸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커피도 카페인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고요. 네, 에어컨을 밤새 켜두는 것도 체온 저하로 잠에서 깬다고 하니까요. 타이머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